솔직히 우리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잠시 설렜다가 카드값 빠져나가고 월세 나가고 나면 이게 내 돈이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허무한 마법 같은 순간들 말이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게 무슨 영화처럼 폭탄이 터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자가 귀찮아서 나중에 고치지 뭐 하다 생긴 아주 작은 실금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선수급 재능을 발휘하곤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주말마다 호캉스에 오마카세의 명품 언박싱까지 난리가 나는데 나만 방구석에서 배달비 3,000원 아끼겠다고 포장 주문 누르고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한테 지금 안 사면 품절이야, 이 정도는 써야 힙한 거지라며 끊임없이 지갑을 열라고 꼬드기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켜서 무시하고 자기만의 처용성을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나 요즘 돈 없어서 숨만 쉬고 살아 라고 엄살을 떨면서도 뒤로는 남들 모르게 착실하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얄밉지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은밀한 부의 축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거나 코인 대박이 터져야 해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자산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댐의 수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사실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엘리트 직장인인데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꽉 차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범한 중소기업 월급으로도 30대 중반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여유롭게 웃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풀어놓을 10가지 이야기들은 무슨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이해하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찌질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들이지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10년 뒤 우리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스티키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를 좀 속여야 하는데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채업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늙고 지친 나에게 보내는 용돈을 그 어떤 청구서보다 먼저 결제해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통신사 요금이나 넷플릭스 구독료가 하루만 연체돼도 세상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10년 뒤, 20년 뒤에 더 이상 일할 힘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을 때 써야 할 생존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곤 하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친구들이랑 불금 약속 잡기 전에 아니 숨을 쉬기도 전에 소득의 딱 10%라도 좋으니 미래를 위한 계좌로 강제 이체해버리는 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존 본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눈 딱 감고 10%인 30만 원을 잃어버렸다 셈치고 투자 계좌로 보내고 시작하세요. 이게 금액이 작아 보여도 우리 뇌의 회로를 쓰고 남은 돈 모으기에서 먼저 떼놓고 남은 돈으로 버티기로 바꾸는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뷔페 가서 5접시 비우고 나서 디저트는 안 먹었으니까 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돈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헛소리라는 걸 인정하고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집주인한테 월세 안 보내면 쫓겨날까봐 벌벌 떨면서 왜 미래에 나한테 보내야 할 월세는 떼먹고도 다리 뻗고 잘 자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진짜 미래에 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요. 두 번째 전략은 우리 돈이 어디로 새는지 찾아내는 CSI 과학수사대 놀이를 시작하는 건데 범인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뻔한 결말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충격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분명 월급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잔고가 텅 비어 있을 때 누가 내 돈 훔쳐갔나 싶지만 범인은 매일 아침 졸리다고 사 마신 6,500원짜리 프라푸치노와 퇴근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킨 25,000원짜리 떡볶이 세트였던 거죠. 가계부 앱을 쓰든 엑셀에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돈이 내 허락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걸 막겠다는 그 집요함이 포인트인데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지출이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커피값으로만 15만 원을 쓴다고? 이 돈이면 뜨끈한 국밥이 몇 그릇이야? 라는 현타가 세게 와야 비로소 지갑을 닫게 되는데 우리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습관이 있어서 카드 명세서라는 팩트 폭격을 맞지 않으면 절대 정신 못 차리거든요. 본인은 검소하게 산다고 주장하는데 내역을 뜯어보면 편의점에서 1+1이라고 집어든 젤리랑 맥주값이 월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이게 바로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단돈 1,000원의 행방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10억 원이 생긴다고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킵니다. 오늘 밤 당장 카드 앱 열어서 지난달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공포 체험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등골 휘는 허세병을 좀 고치고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돼서 실속을 챙기는 건데 이게 진짜 힙한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세무조사 나올까봐 혹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 꼬일까봐 낡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나 요즘 힘들어 라고 연기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마 라고 외치면서 온몸에 명품 로고를 받고 다니는 거 솔직히 좀 우프지 않나요? 여러분이 연봉 4,6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냥 3,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생활 수준을 낮춰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짠내나 보일지 몰라도 통장 잔고 불어나는 속도는 거의 F1 레이싱카 수준이 될 겁니다. 남들한테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증명하려고 비싼 차 사고 호캉스 가는 건 결국 남들 부러움 사려고 내 자유를 팔아넘기는 꼴인데 진짜 자존감은 남들의 좋아요 개수가 아니라 회사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싶을 때 언제든 사표 던질 수 있는 두둑한 배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자인 척하는 연극이랑 진짜 부자가 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감독이 돼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합니다. 친구들이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사진 올릴 때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주식 계좌 배당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씩 웃는 그 짜릿한 기분, 이거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비밀 무기는 내 몸뚱이 하나로 돈 버는 육체 노동자 마인드를 버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아바타들을 키우는 건데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대리운전을 뛰거나 알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사진을 스톡 사이트에 올려서 100원이라도 벌거나 내가 아는 꿀팁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광고비로 커피값이라도 버는 소소한 파이프라인을 뚫어보라는 거죠. 매달 26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수입이 있다면 이게 작아 보여도 은행 이자 3%로 치면 거의 1억 원을 예금해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 나오잖아요. 직장 월급은 마약 같아서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지만 그거 끊기면 금단 현상 오고 인생 흔들리는 거 순식간인데 내 힘으로 만든 작은 소득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는 진짜 내 무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시급 50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싶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댐에 물 차오르듯이 수입이 터지는 구간이 오는데 그때의 쾌감은 월급날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킬링타임 할 시간에 생산적인 취미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이게 되네?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일단 해보세요. 다섯 번째 전략은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그냥 시스템을 믿으라는 건데 저축할 돈을 아예 접근하기 힘든
유배지 계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요즘 은행 앱들이 너무 편해져서 지문 한 번만 찍으면 송금이 되니까 저축해둔 돈도 야금야금 빼서 쓰기 딱 좋은 환경인데 이걸 역이용해서 아예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카드도 없는 불편한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월급날 되면 세금 떼어가듯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해놓고 그 돈 찾으려면 반차 쓰고 은행 창구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돈 안 쓰고 버티게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배터리랑 똑같아서 저녁 되고 피곤하면 방전되기 마련이라 오늘만 먹자 이번만 사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아예 돈을 볼 수 없게 치워버리면 유혹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1년 뒤, 3년 뒤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계좌를 열어봤을 때 찍혀있는 숫자를 보면 그 어떤 명품 가방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도파민이 분비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배달 앱 켤 때는 1초도 고민 안 하면서 저축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니까 아예 생각할 틈도 주지 말고 돈을 격리해버리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술입니다. 여섯 번째는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가 아니라 주주 마인드로 갈아타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기분 째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돈이 1억 원쯤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루는데 작은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 로또 1등 당첨돼도 그 돈 다 날려먹는다는 게 팩트잖아요. 매일 마시는 커피값 아껴서 그 커피 파는 회사 주식을 사고 아이폰 살 돈 아껴서 애플 주식을 사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회사 직원들이 나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10만 원짜리 옷 사면 1년 뒤에 헌 옷 되지만 10만 원어치 주식 사면 1년 뒤에 배당금도 주고 주가도 올라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 왜 다들 옷만 사고 주식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타치고 급등주 쫓아다니니까 그런 거고 진짜 투자는 우량한 기업이랑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모아가는 건데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월급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 쓰는 즐거움보다 내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에 눈을 뜨는 순간 쇼핑몰 장바구니보다 증권사 앱을 더 자주 열어보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전략은 건축가가 설계도 그리듯이 내 돈에도 50대 30대 20 같은 황금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처럼 따르는 건데 감정 섞지 말고 로봇처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50%는 숨만 쉬는데 필요한 비용, 30%는 나를 위한 투자나 여가,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보통은 쓰고 남은 돈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소득이 늘어나면 씀씀이도 같이 늘어나는 파킨슨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처음에는 비율 맞추느라 빡빡해서 죽을 맛이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3달만 버티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연봉이 올라도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잉여 자금을 몽땅 투자에 쏟아부을 수 있어서 자산 증식 속도가 남들보다 2배, 3배 빨라지는 부스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짜는 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이 엉뚱한 대로 새지 않게 지키는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여덟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남들 다 하니까라는 말로 포장된 나쁜 비들 수술하듯이 도려내는 건데 이게 진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동기들 차 샀다고 나도 덩달아 풀알부로 차 뽑고 유행하는 명품 가방 할부로 긁고 보험 아줌마 말에 홀려서 과한 보험 가입하고 이런 고정 지출들이 내 피 같은 월급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감가상각되는 물건,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똥값 되는 물건에는 돈을 안 쓰고 시간 지나면 값 오르는 자산에 돈을 쓰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2012년식 중고차 타더라도 빚 없는 게 신상 외제차 타고
매달 할부금 걱정에 잠 못 자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 그래도 젊을 때 즐겨야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카드값 갚는 고통은 깁니다. 3년 뒤에 너덜너덜해진 가방 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량주 사서 웃는 게 진정한 승자 아니겠어요? 아홉 번째 전략은 해리포터 투명 망토를 두른 것처럼 내가 돈 있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비밀 요원 작전을 수행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꿀잼입니다. 돈 좀 모았다고 자랑하는 순간 야, 돈 좀 빌려줘 하는 연락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 데라며 접근하는 사기꾼까지 파리떼처럼 꼬이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허름한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동네 백반집에서 밥 먹지만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고 하수들은 통장은 텅텅 비었는데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부자 코스프레 하느라 바쁘다는 거 이거 진짜 현실 고증 200%입니다. 내가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모를 때 남들의 기대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쓸데없는 밥값이나 술값 낼 일도 없어지니까 돈 모으기 훨씬 수월해지죠. 입은 닫고 지갑도 닫고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자산 불어나는 거 구경하는 재미 이거 한번 맛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지만 부의 세계에서는 침묵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그냥 기계한테 맡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숨만 쉬어도 돈이 모이게 세팅해 두는 거죠. 우리는 맨날 아 맞다 적금 넣어야지 하고 까먹거나 지금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치기 일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월급날 되면 알아서 쪼개지고 알아서 투자되고 알아서 공과금 나가게 해놓으면 내가 자고 있든 여행을 갔든 심지어 실연의 아픔으로 울고 있든 상관없이 내 자산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부자가 되는 건 고통스러운 인내심 대결이 아니라 초반에 세팅 잘해놓고 꼴 빠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는 데 쓰세요. 돈 관리는 시스템한테 맡겨두고요.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사는 2030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썰푼 이 10가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에이 다 아는 얘기네 싶을 수도 있고 너무 사소해서 하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로 5년, 10년 꾸준히 하면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창하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편의점 가서 1+1 상품 집으려다가 내려놓고 그 돈 3,000원 투자 계좌로 보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은 요란하고 화려한 거에 환장하지만 결국 최후에 웃는 건 조용하고 끈기 있게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꽉 찬 알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 꽤 멋지지 않나요? 지금 당장 남들 시선 따위 개나 줘버리고 소란스러운 세상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여러분만의 부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짜릿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몰래 부자 됩시다. 지금까지 김대리의 생존 경제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